요즘 AI는 변화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저도 따라가기가 벅차요.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AI 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8가지 추려왔고요. 내년 예측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똑똑한 LLM 누굴까요? 아무래도 GPT-5가 제일 똑똑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서도 오픈AI의 O1이 1등이었거든요. 오픈AI가 아직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록4가 약진한 게 눈에 띄고요. 크웬3 딥식 GLM까지 중국 모델들이 꽤 상위에 위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LG의 엑사원,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 2까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리를 차지한 게 기분이 좋네요. 오픈AI의 선두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고요. 오픈 모델과 클로스 모델 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라마4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진영의 선두주자는 메타의 라마였는데 중국 모델들이 서양 모델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크웬, 딥식, GLM 중국의 모델들이 약진한 게 눈에 띄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웬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SK텔레콤의 A.X LLM도 크웬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봐도 중국 쪽 연구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 크웬3 넥스트라는 가장 최신 모델을 파헤쳐본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를 보면 이제 크웬이 라마를 앞질렀어요. 이 그래프는 A.X가 크웬에서 파생된 것처럼 파생된 모델의 통계 수치입니다. 24년을 보면 라마가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크웬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최근 모델들의 성능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RL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기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RL VR Verifiable Reward, 그러니까 수학이나 코딩처럼 명확하게 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IMO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오픈AI와 구글의 모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최고수 수준의 수학 능력을 달성한 거예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겁니다.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코딩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에 맞춰서 바이브 코딩이 대세죠. 클로드 코드, 오픈AI의 코덱스, 커서 이런 코딩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코딩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써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잘해요. 25년 초에는 딥 리서치라는 게 나왔어요. 이는 리서치라는 문제를 푸는 모델이 처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코딩을 풀어냈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분야가 확장될 게 뻔합니다. 단지 비싼 일부터 대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분야가 뭐냐? 바로 피지컬 AI, 인간의 노동이죠. 이제 LLM이 컴퓨터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LLM은 비전이 추가되어서 VLM이 되고요. 거기 액션이 추가가 되어서 VLA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그루트 N1, 바이트댄스의 GR3,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0.5, 허깅 페이스의 스몰 VLA까지 오픈된 VLA만 해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LLM에서 있었던 리즈닝이라는 개념이 VLA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고하는 액션 모델 몰모 액트라는 게 나왔고요. 구글의 제임나이 로보틱스 1.5 같은 경우에는 사고하는 모델 따로 액션하는 모델 따로 두 개로 이원화를 해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괜히 피지컬 AI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게 뻔합니다. 이 VLA들이 조종할 로봇 몸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를 포함해서 피규어 AI, 테슬라, 옵티머스, 원엑스의 네오까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도 많아요. 위로보틱스의 알렉스, 로보티지의 AI 워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까지 제가 최근에 다녀온 COR 2025에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수많은 휴머노이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시장이 확 커진 게 정말 체감이 됐습니다. 하드웨어와 자본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2015년, 10년 전에는 GPU를 128개 썼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엄청 크다고 딥러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작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무려 칩이 400만 개예요. 게다가 한 칩도 훨씬 비싸졌거든요. 규모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력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10기가와트 규모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500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700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고요. 한국에도 어떤 호재인 소식이에요. 엔트로픽은 5기가와트짜리 시설을 짓는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랑
메타는 당장 내년에 1기가와트 수준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글도 있는데 구글은 엔비디아 GPU도 쓰지만 자체 하드웨어인 TPU를 많이 씁니다. 분명히 여기도 규모가 엄청 클 거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바가 없어서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스타게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나라 단위로도 이루어집니다. UAE 중동에서도 하고요. 노르웨이에서도 하고 인도에서도 해요. 오픈 AI랑 손을 잡고 같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 하냐면 이건 다 소버린 AI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버린 AI가 이번 정부의 큰 목표 중 하나예요. 국가대표 AI 정예팀 5팀을 선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내용도 있습니다. 정예팀 중 한 팀인 SK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네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AI 모델들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소버린 AI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AI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어느 나라에도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어떤 체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이제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준 그래프를 보면 25세 이하 노동자가 20%나 줄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입을 안 뽑는다는 이야기죠. 고객 응대 CS도 10%나 줄었습니다. 반면 3, 40대는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숙련된 일자리는 아직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신입 레벨의 일자리는 아주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해서 내년에도 무사할 거란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꽤 큰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제 지인은 얼마 전에 잘렸습니다. 정말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에서는 추석 때 GDP 밸이라는 성능 벤치마크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리얼 월드 태스크, 진짜 사람들의 어떤 일을 측정하는 데이터예요. 현직 전문가랑 AI랑 성능을 비교를 하는데 여기 빨간색 있는 직군들은 AI가 현직 전문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역시 지금 1등이에요. 가장 위험한 직군이죠. 반대로 가장 안전한 직군에는 어카운턴트, 회계사가 눈에 띄는데 AI가 아직 회계는 잘 못하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체감이 안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못 자르니까 신입 취업이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체감을 강하게 하고 계실 텐데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죠.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대신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위기가 오는 만큼 기회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5년 트렌드를 요약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양질의 AI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내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매년 예측을 하거든요. 작년에 본인들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작년의 예측들을 한번 볼게요. AI 사이언티스트가 쓴 논문이 메이저 ML 학회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AI 제너레이티드 페이퍼가 ICLR 워크숍에 억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던 소식이에요.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앱이 바이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벌어졌습니다. 포뮬러 봇이라는 앱이 있었고요. 이 앱은 3개월 동안 3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반면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주도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애플은 요즘 뭘 하고 있을까요? 좀 잠잠하네요. 그럼 이제 26년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쇼핑도 AI로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온라인 세일즈의 5% 이상이 AI 에이전트로 할 거라고 해요. 이제 챗GPT 켜고 그냥 쇼핑을 하는 거죠. 알아서 챗GPT가 물품을 골라서 주문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 5% 넘어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돌아가는 게임이 트위치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AI 제너레이티드 게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최고 조회수를 달성할지는 좀 모르겠네요.
소버린 AI에 실패한 나라들은 AI 뉴럴리티, 그러니까 AI 중립성을 주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모든 나라들이 다 소버린 AI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LLM들이 미국의 LLM을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벌어질 수도요.